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길잡이 미적분 2의 차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앞단원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기본 핵심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단원인 삼각함수의 미분, 미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형태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특성을, 그래프가 나오는 원리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의 식변형, 결과, 그리고 마지막에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이것들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핵심이에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들 사이의 관계까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이번 시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 기본 핵심 문제 1번은요.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가 R세타인 부채꼴에 대해서 넓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넓이 나와 있을 때 S1과 S2, 넓이가 똑같을 때 바로 각의 비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 길이가 R이고 크기가, 중심각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의 넓이가 S1이니까 S1하고 S2가 똑같으니까 우선 S1부터 표현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S1은 2분의 1 R제곱 세타. 또 S2는 어떻게 되나요? 반지름 길이가 2분의 R, 2분의 1 곱하기 2분의 R이니까 4분의 R제곱. 그리고 중심각 크기가 세타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둘이 어떻다? 같다. 한마디로 이 둘이 같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타분의 세타 다시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양변을 세타로 먼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4분의 R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세타분의 세타 다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옮겨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한마디로 2분의 1 R제곱 세타는 2분의 1 4분의 R제곱 곱하기 세타 다시인데 내가 찾고 싶은 것은 세타분의 세타 다시를 찾고 싶으니까 먼저 세타로 나누시고 이걸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4분의 R제곱분의 2분의 1 R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식은 약분 되니까 번분수 4분의 1분의 1이니까 계산하시면은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지우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일 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십시오. 자, 얼핏 보면은 이 문제는 합이 나와 있고 곱이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서로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나왔어요. 이게 4분의 1이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세타는요, 유일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물론 유일하단 말은 잠깐 정정을 하겠습니다. 근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삼각방정식을 풀면 일반적으로 근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그 여러 개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문제는 세타라고 하는 변수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방정식은요, 세타에 관한 방정식이고 세타도 있고 뭐 R도 있고 X도 있는 게 아니라 세타만 있기 때문에 모르는 문자 세타 하나, 주어진 식 하나. 그러니까 이 세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세타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30도, 60도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가 있을 뿐이지 세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세타를 구하고 그 세타를 대입해가지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구하면 됩니다만 그게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세타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야. 그 세타 얼마입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역함수를 통해 표현하면은 사인의 역함수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대학 과정에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 만족한 세타는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구할 수 없다라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세타에 관한 식을 적당히 변형해가지고 요 곱은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합을 이용해서 곱을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 x 플러스 y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xy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x 플러스 y는 4분의 1이야. 지금 이 문제가 xy에 관한 1차식이야. 이건 xy에 관한 2차식입니다. 만드는 방법 제곱하거나 곱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양변 제곱하게 되면 이 식은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요. 4분의 1 제곱하면 16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이야. 그러면 요것만 구하면 되는데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이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16분의 1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5고요. 양변 2로 나누게 되니까 마이너스 32분의 15라는 이런 값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떠냐면요. 주어진 문제를 통해 가지고 세타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는 없지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식변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요. 만약 문제가 사인 세타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식을 변형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 갖고 식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특수각이 되는 경우는 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각각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게 제곱, 세제곱이 되더라도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3번, 이제 함수에 관한 문제네요. 실제로 이 단어는요, 개념 설명에 대한 깊이, 그리고 그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앞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소개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문제들은 평이합니다. 개념을 잘 이해했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함수 y는 a 코사인 bx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y는 a 코사인 괄호 열고 bx 플러스 c 플러스 d 자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모든 형태들이 이렇게 a, b, c, d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빨간색 함수가 딱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a, b, c, d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리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잠깐 지우고. 자, A는 뭐를 결정합니까? 또 B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C는 뭘 결정하고요? D는 뭘 결정합니까? 자, 이게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요 괄호 부분만 살짝 한번 변형해 보겠습니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요. b로 묶어내면 x 플러스 b분의 c로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질문. 이 A, B, C, D 중에서 주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이죠? A, B, C, D 중에 주기와 관련이 있는 거. 보이나요? 네, 바로 B가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B분의 C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Y는 BX라고 하는 것을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이기 때문에 실제로 B라고 하는 것은 BX 형태에서의 이 주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코사인 BX의 주기는 절대값 B분의 주기가 뭐예요? 절대값 B분의 2파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만 결국에는 Y는 코사인 BX라는 함수, A 곱하기 코사인 BX라는 함수를 평행이동시킨 함수가 되겠습니다. C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킨 거하고 관련이 있지요. X축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B분의 C. 그러니까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C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C 그리고 B도 관련이 있구나. 그 다음에 D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Y축에 대한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죠. 보이나요? 자, 그리고 A 값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Y는 코사인 X랑 Y는 A 코사인 X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기는 똑같습니다. 바로 최대값, 최소값과 또 치역, 다시 말하면 치역
치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의 값을 갖는가랑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치역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a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최대값, 최소값은요, 이 d도 영향을 줍니다.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키는지에 따라서 이 d 값이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a, b, c, d가 유기적으로 연관을 지으면서 이 코사인 함수의 전체적인 특성을 결정하고요. 이것들을 그리는 방법, 기본은 y는 코사인 x를 통해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이 a에 의해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위로 잡아 느리거나 줄이고요. 그 다음에 b에 의해서 주기가 바뀌니까 옆으로 느리거나 줄이고, 그 다음에 c랑 d가 평행이동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함수를 x축으로 y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함수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를 이용해서 이 핵심 문제 3번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함수 y는 a 코사인 b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y축으로 평행이동 없네요. 근데 이 값이 2입니다. 2. 요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확인했습니까? 따라 최대값이 최소값 마이너스 2. a가 얼마입니까? a가 2 또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 a가 0보다 크다, b도 0보다 크다가 나와 있으므로 a 값은 2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요. b는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b는 주기랑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함수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해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게 파이라고 하는 값이 됐을 때 반복되는데 주기가 파이란 뜻이고요. 주기 구하는 공식은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이 파이이므로 b도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a는 2, b는 2, 2를 곱하면 정답은 4. 매우 심플하게 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4번도 보겠습니다. 기본 핵심 문제 4번. x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방정식 탄젠트 x의 제곱 마이너스 2 시컨트 x 플러스 1은 0을 구하십시오. 자, 이것도 역시 낯설죠. 새롭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해 보입니다만 결국 이 식은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미지수가 x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x에 관한 뭡니까?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x에 관한 방정식이란 말은 미지수가 x 하나만 있으므로 식이 하나만 주어져 있으면 이론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식은요, 탄젠트도 나와 있고 시컨트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하나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의 제곱이 나와 있고요, 시컨트가 나와 있는데 탄젠트와 시컨트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쌤이 지지난 시간인가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선생님의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선생님의 수학선생님께서 고등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1 플러스 탄젠트 x의 제곱은 시컨트 x의 제곱. 근데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식을 기억해야 돼요. 자, 탄젠트랑 시컨트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 식의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죠. 코사인 x의 제곱 플러스 사인 x의 제곱은 1인데 양변을 코사인 x 제곱 나누시면은 1 남고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고요. 여기는 시컨트 x의 제곱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탄생하게 되겠고 여기서 1을 넘기면 탄젠트군요. 1을 넘기면 탄젠트 x의 제곱은 시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한 번 타면 새까매진다라는 식을 통해 가지고 요 1이 여기 붙는지 여기 붙는지를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설명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식은 여기서 간단하게 다음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1이 사라지고 2로 시컨트로 묶어내면요. 시컨트 x 괄호 열고 시컨트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시컨트 x는 0 또는 시컨트 x는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질문은요. 모든 실수 x값의 합이야. 그러니까 x가 0, 답이 0 또는 2가 나오니까 이거 답이 2네 라고 쓰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왜? 우리의 방정식의 목적은 뭘 푸는 겁니까? x를 찾는 겁니다. 지금 나는 뭘 찾았습니까? 시컨트 x를 찾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풀어놓고는 다 풀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삼각방정식은요.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반드시 x까지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요걸 반드시 한 번 더 풀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시컨트 x가 뭐라고요? 코사인 x분의 1입니다. 근데 이 값이 0입니다. 이걸 먼저 풀어야 돼요. 이건 만족하는 값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걸 푸는데 두 번째 시컨트 x는 안 쓸게요. 시컨트 x는 코사인 x분의 1인데 이 값이 2입니다. 이건 만족하는 코사인 x가 얼마가 됩니까? 바로 2분의 1이 됩니다.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통해 삼각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자, 코사인 x는 2분의 1을 풀면 되겠고요.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지난 시간 유제에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요게 이런 식으로 코사인 함수가 그려지고 여기가 2파입니다. 코사인 x가 2분의 1이라는 이 함수와 y는 2분의 1을 연립해서 푼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근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 값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특수각이니까 3분의 파입니다. 이 값은 얼마입니까? 이 값은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프의 특성을 통해서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3분의 파이가 되겠고 2파이에 3분의 파이 빼주니까 3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 정답은 2파이가 답이 되겠죠. 자, 이거를 또 마지막 과정에서 이런 형태 문제가 나왔으니까 부연 설명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에게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코사인 x가 2분의 1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건 얘야, 얘. 이번에는 코사인 x가 3분의 1이야. 1을 만족하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는 특수각이니까 3분의 파이 찾고 3분의 5파이 찾아서 더하니까 2파이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때요? 특수각이 아니죠. 코사인 x 3분의 1인 요 x값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의 합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합을 찾는 논리는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는데 선생님 여기다가 보조선 하나만 그려줄게요. 자, 그래프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은 여기다 뭘 그리면 되겠어요? 이걸 그리면 됩니다. 이 하얀색이 뭐예요? y는 3분의 1이라는 직선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이 나오죠. 근데 이 두 점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지만 뭐는 할 수가 있느냐? 합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 점선, 한마디로 y, x는 파이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이 두 점은 반드시 대칭일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 빨간색 두 점도 역시 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파이에 대해서 뒤쪽으로 알파만큼 같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하나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요 점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앞쪽으로 알파만큼 같기 때문에 파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더하는 것은 실제로 이 값이 얼마인지는 구하지 못하더라도 이 둘을 합하게 되면 알파가 서로 상쇄되므로 정답은 동일하게 2파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이 문제를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라고 하는 걸 구해가지고 구하는 것을 알고 끝내면 안 됩니다. 왜? 시험에 특수각이 아닌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원리가 뭐냐? 바로 대칭성을 통해서 파이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므로 그 값이 얼마인지하고 상관없이 두 근의 합은 파이가 되는 것을, 2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수학이 좀 재밌습니까? 요즘 재밌어야 돼요. 재미있지 않더라도 재미있으려고 노력하면 또 재밌어집니다.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공부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ABCD를 처음 배웠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왜 믿어지지 않냐면 여러분과 선생님은 교육 과정이 다릅니다. 선생님이 학교 다녔을 때는 영어 ABCD 알파벳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돼 있었어요. 선생님 나름대로 미리 공부한다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방학 때 ABCD를 처음 배웠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영어가 진짜. 그때 당시에 제가 영어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영어 안 배우고 살면 안 됩니까? 영어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기.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영어는 국제사회에 공통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배우지 않고는 너가 다른 걸 잘한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선생님도 여러분과 같이 고3 때 입시를 쳤었고요. 수능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영어라는 과목이 지금처럼 수학이나 국어처럼 이제 비중이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영어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수학이나 과학은 좋아하고 결과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영어랑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사회도 시험 봤었거든요. 사회랑 영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잘해야 돼. 스스로 암시를 걸었습니다. 고3 때 나는 영어를 잘해야 돼.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좋아해야 돼.
영어를 항상 사용해야 돼. 이러면서 고3 1년 내내 영어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더니 정말 고3 초하고 비교했을 때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마지막에 냈었고요. 그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좋아하려고 노력하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수학이 어렵다고 느끼면은 이 중간 과정들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좋아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면은 달라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 5번 문제를 풀고 다음 단원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기본 핵심 문제 5번. 자, 부등식 2 sin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해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뭐 알파, 베타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변형해 볼까요? sin x는 넘기고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는데, 자, 이런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뭘 이용해라? 바로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자, 그래프는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왜 이게 세타가 아니라 x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사인 함수는 이제 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렸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니까 여기에다 함께 그려야 되는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노란색 함수가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을 찾고요. 이 점을 찾은 다음에 요거 앞부분과 여기서부터 2파이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0이고요. 여기는 2파이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걸 빗금을 쳐서 한번 펴볼까요?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x값 찾고 싶은 겁니다.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x값은 이 빗금 친 부분하고 요 빗금 친 부분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값 찾으면 되는데 이게 음수기 때문에 찾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이런 함수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y는 2분의 1을 그립니다. 그럼 이 함수는요, y는 2분의 1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부호는 다르지만 서로 대칭성, x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때 우리는 요 값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6분의 파입니다. 그럼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6분의 7파입니다. 왜 이게 6분의 7파이냐고 물어보시면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파이만큼 커지면은 우리가 아는 삼각함수에서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7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이 함수는 여기서부터 6분의 파이만큼 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6분의 파이만큼 가면은 이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이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로 2분의 파이만큼 갔지만 여기서는 아래로 2분의 파이만큼 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프의 대칭성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6분의 7파이고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이거는 이 간격이 6분의 파이니까 이 간격도 6분의 파이가 되겠고, 따라서 2파이에서 뒤로 6분의 파이 가면은 이 부분은 6분의 11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x는 0보다 크고 6분의 7파이보다 작다. 또는 x가 6분의 11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6분의 4파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파이로 약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삼각함수 단원의 첫 단원입니다. 굉장히 좀 양이 길었죠. 아마 이 수능 길잡이 교재 중에서 단일 단원 중에서는 가장 양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은 양은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나 참고서 두께는 많지 않습니다만 깊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뭐 미분이나 적분의 활용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보다도 문제수나 개념의 개수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단원 들어갈 텐데 그 새로운 단원은 삼각함수의 미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큰 줄기부터 먼저 한번 보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덧셈 정리. 사인의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여러분들이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만 알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오늘 수업 시간에 전부 다 모조리 증명해 줄 겁니다. 그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전부 다 익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배우는 이유는요. 이게 결국엔 뒤에 가서 삼각함수의 극한이나 삼각함수의 미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을 자유롭게 변형하는 건데 예를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인 x가 3분의 1이야. 여러분에게 사인의 2x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각이 2배가 된다고 해서 이 값이 2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식을 이용하면요. 알파의 x 대입하고요. 베타의 x 대입하면은 실제로 사인의 x 플러스 x 꼴이므로 이 뒤에 있는 공식만 알게 되면은 이 값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각을 자유롭게 변형을 하고 그 각 변형하는 걸 통해 가지고 뒤에 가서 미적분에 활용을 하는 또 함수의 극한에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은 이제 미분을 하기 위해 사전 작업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극한이나 미분을 공부하는 사전 작업들인데요. 사인과 코사인의 이제 덧셈 정리, 또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공부하는데 각을 어떻게 하면 더하거나 빼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공식을 먼저 쭉 한번 써주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이겁니다.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공식. 이번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들은 이게 머릿속에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각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됩니다. 자, 이 식도 외우십니다. 코사인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여기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또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번엔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랑 부호의 순서는 좀 달라졌지만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인과 코사인의 덧셈 정리, 합이나 차를 이것들을 풀어가지고 사인 알파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등을 알게 되면은 이것들의 각의 합이나 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일단 이 식은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돼요. 공식을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영어는 잘 못했어. 아까 10분쯤 전에 얘기했었죠. 영어는 잘 못했지만 영어 단어는 굉장히 잘 외웠습니다. 왜냐? 단어를 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선생님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 반복입니다. 반복.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생은 기억력이 좋아. 그래서 한 번만 보면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어. 어떤 학생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야지 알 수 있어. 하지만 두 학생 모두 시간이 지나서 반복하는 게 누적이 되면은 똑같습니다. 마치 뭐가 똑같냐?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요. 한글 잘 합니까? 한글? 단어 잘 외웁니까? 한글로 된 단어 잘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강의도 들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머리가 좋고 나쁨하고 상관없이 반복해서 익숙해지느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식 굉장히 이상해 보이고 난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3 수능 보는 학생들한테 이 식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은 이과 학생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뭐 아무도 없다고 해도 약간 이제 과장이 돼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럴 정도로 모르는 학생이 거의 없는 그런 공식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반복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 일단 칠판에 한번 써놓고 증명하고 다시 한번 보고 이거 안 지우고 그대로 문제 풀면서 또 같이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걸 증명을 하는데 교육과정에서 이 식의 증명은 자, 선생님 번호를 매겨볼게요. 1번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2번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3번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4번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4개의 공식이 있다고 치면은
실제로 교육과정상의 증명은 이 4번 공식으로부터 증명합니다. 먼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시고요. 이걸 토대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고요. 이걸 토대로 사인으로 확장하고 이걸 통해서 탄젠트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풉니다. 알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지금부터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또 써주겠습니다. 뭘 또 쓰느냐? 답을 먼저 쓰겠습니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이 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이 식이 나오는 과정을 증명하는데 증명하는 방법이 교과서나 참고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 교육과정은 뭐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증명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코사인 법칙을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이 아니라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좌표 평면에 옮겨서 그 좌표들을 이용해서 좀 독특한 방법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처음 보면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 길잡이 교재에 있는 방법으로 증명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뭘 하냐면요.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하나 잡습니다.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에요. 원이 좀 안 예쁘네요. 경건한 마음으로 예쁘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먼저 그리고 좀 나은가요? 네, X축, 네, Y축을 그립니다.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그린 다음에 임의의 두 점을 잡습니다. 임의의 두 점을 잡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입니다. 그리고 이 각을 알파, 베타, 큰 각을 알파라고 할까요? 큰 각을 알파, 요 작은 각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냐면요, 이 각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큰 각이 알파, 작은 각이 베타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 사이 각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R분의 X좌표가 코사인 베타가 되는 겁니다. 이 각이 베타니까. 근데 그 말은 R이 지금 1인 원이기 때문에 X좌표는 코사인 베타입니다. 이 점의 좌표는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됩니다. 왜? 사인 베타의 수학정의는 R분의 Y인데 R이 1이기 때문에 Y좌표가 사인 베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점의 좌표도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지금 이 상태로는 찾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점을 하나 잡습니다. 이 점의 특징은 뭐냐면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루는 각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 이런 점을 잡습니다. 그럼 이 점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코사인의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사인의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성질이 성립하느냐? 바로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녹색 직선의 녹색 선분의 길이와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녹색 선분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왜? 원의 성질 중에서 중심각이 똑같으면은 이 호의 길이나 현의 길이가 똑같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녹색 길이는요,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녹색 길이는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사인 알파 베타, 베타와 1,0 사이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식으로 쫙 써보겠습니다. 써보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길이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퀄 뭐하고 똑같냐? 이 빨간색과 1,0 사이를 연결한 직선의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하고 똑같습니다. 선분의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괄호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네요. 제곱 플러스 사인의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자, 어떻게 표현하지 알겠습니까? 지금
뭐 이거 중괄호는 안 쳐도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네. 자, x값의 증가량의 제곱, y값 증가량의 제곱, x값 증가량의 제곱, y값 증가량의 제곱. 이게 똑같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하면 답이 나오는데요. 이 식, 자, 머릿속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2에 이거, 이거. 이거 제곱, 이거 제곱, 2에 이거, 이거. 그런데 코사인 알파의 제곱과 사인 알파의 제곱 더하면 1. 코사인 베타의 제곱과 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면 또 1입니다. 따라서 이 식의 위쪽 식은요, 좌변이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따라서 2로 묶어내면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이렇게 위쪽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리고요, 이 아래쪽 식도 잘 보십시오. 이거의 제곱 빼기 2배의 이거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의 제곱이 나오는데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의 제곱과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의 제곱은 더하면 제곱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식을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옆에 써볼까요? 2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란색 두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자, 2 지우고 2 서로 없애고 마이너스 2로 약분하고 마이너스 약분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나오네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식의 증명이야. 증명 자체가 시험의 출제 빈도에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과 학생들은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에 항상 자연스럽게 이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이 개념이 이러이러한 결과야가 아니라 이 개념이 왜 이렇게 되지?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과정이 몸에 배어 있어야지 이제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코사인에 대한 형태를 증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4번 증명한 겁니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봤더니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그죠? 네, 그죠. 요 4번이니까 아래 거죠. 노란색.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증명했는데 그러면은 1, 2, 3번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렇게 증명합니다. 여러분들 코사인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증명하고 싶냐면요.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뭐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이 식을 통해서 변형하면 됩니다. 어떻게 변형해요?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베타라고 보지 말고 동그라미로 한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시면은 좌변은 뭐가 됩니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이 동그라미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를 베타로 보지 말고 동그라미라는 문자를 보시고 그 동그라미에 마이너스 베타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에 여기도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 함수가 기함수고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이므로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그냥 코사인 베타하고 똑같아요.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요. 그냥 요 밑줄 친 자리에 코사인 베타를 그대로 대입하시고요. 이 밑줄 친 자리에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를 대입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와서 요 3번식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선생님이 공식을 외우라 그랬죠. 원리도 중요하다고 했죠.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이 3, 4번 공식을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하면 너무 번거롭고 불필요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최종 형태는요. 공식도 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면서 반드시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1, 2번 공식도 가볍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1, 2번 공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또 증명해 볼게요. 자, 1번은 사인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봐주십시오. 코사인에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를 증명했습니다. 뭡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군요. 자, 마이너스 사인 베타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자, 이를 이용해서 이제 뭘 구하고 싶냐면요. 사인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고 싶은데, 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코사인과 사인의 변환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뭘로 바꾸는 거야? 코사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사인에 괄호 열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궁금한 거야. 근데 코사인에 관한 공식을 위에서 배웠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식을 조금 더 정리하면요. 코사인에 괄호 열고 요 두 개를 하나로 묶으면은 하나로 묶으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베타.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베타를 세모라고 표현하면 한마디로 코사인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를 여러분들이 전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코사인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앞에서 통째로 전부 다 증명하고 외웠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하면은 요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풀어볼까요? 이거 풀면은요, 코사인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니까 아래 식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은 코사인 동그라미 코사인 세모,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사인 동그라미 사인 세모, 이런 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겠어요? 이 동그라미 자리에 뭐 들어가는 겁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베타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인의 베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이 식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그냥 사인 알파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베타입니다. 플러스 여기는 사인은 코사인을 바뀌죠. 코사인 알파입니다. 사인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왜 코사인 알파입니까?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이 지지난 시간 마지막 후반부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증명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통해 증명하거나 또는 지난 시간에 원을 그려가지고 사인 함수를 통해서 또 보여줬는데 그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증명하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맞나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은 여기에서 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을 1, 2번을 전부 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1, 2, 3, 4번 공식을 전부 다 증명을 했는데 이 공식 결과 반드시 외우십시오. 요즘 안 지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풀 텐데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이 공식을 확인하는 과정 정도를 이해하시고 그 문제 자체가 막 굉장히 고난도고 또 그 문제 자체가 시험에 100% 출제되고 이런 것보다는 이 원리를 확인하는 도구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예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자, 세타1은 0부터 2분의 파이, 세타2도 0부터 2분의 파이. 둘 다 예각입니다. 사인 세타가 3분의 1,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 때.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하셨어요? 사인 세타1이 3분의 1이니까 코사인 세타1은 얼마입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한 게 1이 돼야 됩니다. 근데 1사분면이니까 사인도 양수, 코사인도 양수입니다. 그러면은 9분의 1, 그 다음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분의 루트 8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3분의 루트 8 제곱하면 9분의 8, 9분의 1 더하니까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세타2도 3분의 1인데 이걸 통해서 사인 세타2를 구할 수가 있죠.
이 둘을 더하면 1이 되니까 이것도 3분의 루트 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사분면이니까. 자, 질문이 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니까 이 식은요. 주어진 식은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2 사, 코, 코사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따서 여러분들이 뭐 외우셔도 되고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자, 사인 세타 1이 얼마입니까? 대입해요. 3분의 1. 코사인 세타 2가 얼마입니까? 세타 2, 세타 2. 여기 있네요. 또 3분의 1이네요. 플러스 3분의 루트 8, 또 3분의 루트 8. 구하니까 9분의 이거 뭐야? 1 플러스 루트 8인가요? 그럼 9분의 9네요. 아니, 1 플러스 8이네요. 그래서 9니까 1입니다. 이제 1번은 답이 1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이제 2번. 사인 15도, 코사인 75도를 구하십시오. 자, 이 식도 물론 각각 구하면 됩니다. 차관상 첫 번째, 15도는 뭡니까? 특수각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의 합차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45도 마이너스 30도. 되겠어요? 또 75도는 뭡니까? 45도 플러스 30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5도는요. 90도 마이너스 15도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인 15도랑 코사인 75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코사인 75도는 코사인 90 마이너스 15도이므로 90도 마이너스 세타 꼴이니까 이 식은 그냥 사인 15도하고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사인 15도만 구하면 그거 제곱해서 답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인 15도 어떻게 구합니까? 자, 사인 15도는요. 공식이 사인의 45도 마이너스 30도. 자, 풀어 쓰지 않고 바로 그냥 대입하러 하겠습니다. 자, 사인 45도 이거 풀면은 사인 코사인 빼기 코사인 사인입니다.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 2분의 1 따라서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를 제곱해 답지 쓰시면 되겠고요. 자, 잠깐 옆에다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하는 게 답이에요. 16분의 6 플러스 2 마이너스 4 루트 3 바로 계산됩니까? 자, 약분하니까 4분의 8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얻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한 문제 더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제 2번입니다. 자, 0부터 알파가 2파이 사이고요. 베타는 2분의 파이 사이고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 1사분면과 2사분면입니다. 자,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나와 있을 때 코사인 알파랑 베타를 물어봤는데 이 식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코사인 알파가 문제에서 안 나와 있지만 사인 알파가 3분의 2입니다. 사인 알파가 3분의 2니까 이걸 제곱하면 9분의 4고요. 9분의 5랑 더하면은 1이므로 코사인 알파는 3분의 루트 5가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루트 올지 플러스 3분의 루트 올지는 각의 4분면을 보고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가 1사분면이니까 코사인 값도 양수이므로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안 나와 있고 사인 베타가 나와 있는데 자, 사인 베타가 이렇게 되는데 2사분면이므로 코사인 베타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곱한 게 9분의 5가 되려면은 이 값은 3분의 루트 5에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대입하게 되면은 3분의 2, 3분의 2가 돼서 계산하니까 9분의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단원 바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사인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같이 공부해 봤고요. 탄젠트의 덧셈 정리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요. 이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의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서 공부할 테니까 공식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